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질의 대상이 없길래 잠깐 밖에 나갔다 죄송합니다. 예,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지난 4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PPT 발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진성준 의원이 검찰청법에 대한 제안 설명 내용입니다.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하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는 위 법안이 가결된 후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께서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다며 개정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법안 통과 전후로 검사들의 반발이 상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PPT는 우리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입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2개 범죄로 제한하여 검사의 수사 기능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후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범죄 일부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는 없어진 범죄를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회복한 것이 돼서 이 법무부의 두 의견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이 어떠세요? 법사위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린 것인데요.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진성준 의원님이 입법 취지 설명과 관련해서 말씀 올리면 제가 여쭤본 거는 우리 법무부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내신 내용과 앞부분 질문이 아니신 거고 그냥 말씀하신 거고요. 뒷부분 의견이 어떠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취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입법 자체의 절차적인 모순과 저적인 문제와 그리고 내용적인 문제를 헌법 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 다만 이 법문 자체의 해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령으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7일 날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지금 저희가 당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제가 성실하게 설명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답변이시네요. 그리고 다음 PPT 잠깐 보시겠어요? 수사 주체 중 하나인 경찰청에서 개정 검찰청법 시행령은 법률의 취지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찰의 이와 같은 의견서를 검토하셨습니까? 당연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서를 검토하신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을 만나 대화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안부 장관님은 국무회의 때마다 계속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의견은 어차피 서면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경찰청의 내용을 서면으로 봐서 잘 검토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요. 경찰청장이나 경찰 측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설득을 하거나 조율한 절차를 거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시행령은 검찰 수사의 개시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경찰 수사의 개시 범위라든가 경찰의 송치 범위를 전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권한이나 임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입법 예고 기간에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개정 시행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경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아니죠. 같은데요. 경찰의 범위는 원래 전부를 수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줄어들거나 검찰에서 다시 경찰을 지휘하거나 하는 식으로 살려낸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증발됐던 검찰 수사 범위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는 노력이지 경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업무 내용이 저 시행령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게 경찰의 권한에 침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장관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경찰의 견해는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경찰이 이 시행령 개정이 위헌위법하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같은 수사 주체 중 하나로서 그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위원님도 제 말이 그래도 일리가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시행령 개정 전후로 경찰청이나 경찰의 입장과 관련해서 조율을 하거나 설득한 절차를 특별히 거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찰을 설득한 일은 아닙니다. 국민께 설명할 일이죠.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 출신이시라 이 경찰의 의견은 무시하거나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 만약에 수사 지휘의 범위라든가 송치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검사가 수사 개시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은 듣는 것이지만 경찰의 의견에 귀속되는 상황은 당연히 아닌 겁니다. 경찰은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수사하거나 송치하거나 일하는 범위 내에서 이 시행령과 전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검찰의 수사 범위를 2개 범죄로 한정을 했는데 국회의 입법 취지가 그건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면 왜 중으로 굳이 등으로 바꾸셨습니까? 아니 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문을 넘어서는 어떤 입법 취지를 뒤에서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일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이의 뜻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법의 내용이 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정 문제가 있으시다면 시행령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이라든가 수사법원에 대한 어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저는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그런 청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중과 등의 의미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그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해서 표현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던 건 그 이후의 상황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 쪽에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은 다 잊으셨습니까? 마치 그냥 합의가 유지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뭐 장관님의 답변은 여전히 많이 유감스럽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총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